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풍성 기후공시 현성창전하고 소왕술훈하니 막불원 도심이 부장이며 연실리이 설교라 취상어 활락하고 문수어 시구하며 관천문이 극변하고 찰인문이 성화라 연후에 능 경위 구우하고 미륜 이헌하여 발희 사업하여 표병 사의라. 그러므로 지 도는 연성이 수문이요 성은 인문이 명도라. 방통이 무체하며 일용이 불쾌라. 여기에 이르기를 고천하지 동자는 조노사라하니 사지 소위 능고천하자는 도지문야라. 이거는 2-2에서 자세히 저자가 얘기했던 문학사를 요약한 겁니다. 풍성은 이제 보킷이죠. 테오 보킷인 풍성이라고 하는 게 이 사마천의 오제본계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풍성이라고 한 거죠. 보킷시, 풍성인 보킷시에서부터 공시에 이르기까지 풍성은 현성이고 공시는 소왕입니다. 왕은 왕인데 공식적인 왕이 아니었죠. 그냥 일종의 명칭만 왕이라는 거죠. 풍성, 문화를 이 현자가 이게 이제 신비스러운 성인이기도 하고 아득히 멀리 떨어진 성인이기도 하죠. 두 개 다 포함할 거예요. 해석하면 이런 거죠. 보키씨가 이 신비스러운 성인으로서 정전을 만드시면서부터 그 가르침을 이어준, 여기서 수리라는 게 아니라 전해준 거죠. 소왕으로서 전해준 공자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글들은 도심의 근거를 두고 그 문장을 펼치지 않은 것이 없으며, 그렇죠? 도시라고 얘기했죠. 아까 천지심이란 말도 썼고 도심, 도의 근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실리라고 했죠. 단순히 꾸미는 게 아니라 우주의 탄생부터 우주의 이치와 다스림, 백성을 다스린 것 같이 담고 있는 걸 도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도시라는 말 역시 이제 그 성리학에서 나중에 특화가 되죠. 도심의 근거를 두고 문장을 펼치지 않은 것이 없으며 신령스러운 이치를 연구하여서 가르침을 펼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도심과 실리를 이제 대꾸를 만들고 있죠. 아름다운 문장이자 동시에 가르침이라는 거죠. 이 문장들은, 이 창전술훈한 전훈들은 하도와 낙서에서 우주의 탄생과 비밀을 갖고 있는 것에서 상을 취하였으며, 이 시초점과 이 거북이 등에 있는 갑골문에서 운수를 물은 것이기도 하며, 천문을 보고 온갖 변화를 다 커버하는 것이다. 뭔가 변화에 다 적응을, 온갖 변화를 다 끝까지 다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동사를 쓰였죠. 인문, 인간의 제도와 인간의 문명을 관찰해서 교화를 완성한 것들이다. 이러한 작업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 뒤에야 우주, 세상 모든 것을 종횡으로 운영을 하고 쓸 수 있으며, 인간에게 근본이 되는 기준, 법도를 완성시켜서 하나로 묶은 것이라는 얘기죠.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면서 하나 통일성을 부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추상적인 말뿐만 아니라 임금과 백성에게 하는 구체적인 사업에서도 훌륭하게 현실에서도 작용이 되었으며, 이 작용한 결과가 글자와 의미로 아름답게 표병, 아름답게 화환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런 것이죠. 이런 걸 보면은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성인을 통해서 글로 전해지게 된 것이고,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글을 통해서 도를 밝힌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도와 글은 일치이기 때문에 이 도와 글은 사방으로 통해서 막히는 것이 없어, 걸리서 걷는 것이 없고 방해되는 것이 없으며 날마다 써도 부족하지 않고 다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하를 자극해서 천하를 고무시켜서 움직이게 하는 것은 말에 보존되어 있다. 멋진 말이죠. 중삼이 생각하는 문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고천하지 동자 존호 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지사이 능고천하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천하를 고무시키고 움직일수록 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 그 안에는 바로 도의 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천하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까닭은 바로 도의 문이다. 결국에 도의 문은 도고 도는 문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제도지 문이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강조가 되지만, 문이라고 하는 것은 미문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도를 싣는 글이고, 도를 싣는 것은 공적인 것을 포함한 것이고, 공적인 것은 천지 이치를 담고 세상을 경영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마지막에 뭐 재밌게 그 요약을 했지만, 앞에서 기술한 문학사가 되게 중요한데, 이 문학사는 현실의 문학사, 그때까지 펼쳐진 문학사를 정리하고 요약했다고 보시면 안 되고, 이념에 기반한 문학사로 이해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전개가 되지만 실제 역사가 아니라 육아에서 특히 이념적으로 상상한 역사예요. 상상된 역사자. 그러나 상상된 역사이고, 이런 뭐라 그럴까, 이념화되고 이상화된 역사이지만 후대의 영향이 컸죠. 사실 이 사람이 이념으로서 문학사를 쓴 것은 앞에서 내려오는 문학사를 받아서 이렇게 요약한 것이긴 하지만, 이 요약을 워낙 잘해놨기 때문에 사실 글이 어렵죠. 잘해놨기 때문에 후대 육아에서 이걸 계속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견해로 정착하고, 그리는 사람은 상식으로 보죠. 잘 요약한 문장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저자가 그리는 세계가 이상적이고 이상화된 문학사이긴 하지만, 여기는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이 전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 전제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아름답고 분명하고 눈에 잡힐 수 있고 환한 수식이기도 하지만, 그 문이라고 하는 내부의 어떤 힘, 도라고 하는 내부 것을 그대로 전달한다는, 내부와 완전히 상응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현실을 정확히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겁니다. 한자를 한자를 이해하고 한자를 알면 현실을 알고 현실을 그대로 드러낼 수가 있어서, 언어화된 것을 통해서 현실을 투명하게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우리 세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언어에 대한 믿음, 언어와 현실과 일치한다는 것은 근대 문학의 어떤 지점까지 공유했던 사고방식이에요. 우리가 흔히 리얼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러한 전제로 진행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근대 문학 후기에 오면서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언어가 현실을 반영하는가라는 문제가 논쟁이 벌어지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테마로 해서 글을 쓴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어떤 면에서 언어를 하면 할수록 현실과 거리가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 문학에 들어오면 언어와 현실이 분리가 되죠. 그래서 언어와 현실이 되면서 언어와 현실이 분리가 되면서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난 현상 중 하나가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현대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지금 현대문학의 세례를 받고 있는데,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글을 읽든 아이러니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지금 근데 아이러니를 자꾸 이상한 무슨 수사법 하나를 보고 있어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아이러니는 수사법이자 효과이자 미적 범주이기도 하고, 아마 문학사를 쓴다면 아이러니 하나로 현대문학을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대문학과 현대문학 갈라진 지점으로 거대한 강이 생겼는데,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단절, 그건 아이러니라고 읽을 수가 있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은연중에 그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특히 육아에서 갖고 있는 이런 언어와 현실의 일치, 문이라고 하는 것이 도를 반영한다는 것, 이치를 담고 있다는 것, 언어에 대한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그 신념을 받아들이기는 되게 힘들어요. 좋게 얘기하면 우린 너무 똑똑해진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너무 쓸데없는 정보에 오염이 된 거죠. 앞에서도 보면 여기 2-2에 시작할 때 자조족 대승 문자시 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승 문자에서 안자가 생겨서 육경까지, 결승에서 육경까지 문명이 발전하고 세련되고 아름답게 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는데, 이 관점을 벗고 보면 도가에서는 결승이 제일 아름다운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결승을 하고 문자가 없던 시대가 제일 좋은 시대였는데, 문자가 만들어지고 육경이 만들어지면 인간이 가진 소박함이 사라지고 인간이 타락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지금 지적이고 세련됐고 교양이라는 측면,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육아를 받아들이기 쉽지만, 지식과 교양과 뭐라 그럴까, 이 암이라고, knowledge, 알미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진 소박함과 본래의 능력을 퇴화시킨 거라고 생각하면 이건 전혀 다르게 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육아적, 이 문심전이 육아적 관점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발전이라 할까, 나아진 공자에 와서 완성됐다는 그 관점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원도라고 하는 것이 후대의 육아에서 그 중국 공식 문학사에서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약이고 진술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육경을 얘기를 했고, 요 이제 1장이고, 문심적인 다음 편이 이제 성인에 대한 얘기고, 성인이가 썼다 그래서 성인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 편이 종경이라 그래서 경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육경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시경을 읽으면서 이 한시비평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음 편에는 육경에 대해서 얘기한 종경, 읽기가 좀 까다로운 글인데 종경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문심조리 상당히 글이 잘 썼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글이 어려워요. 이거 아마 다른 사람이 번역한다면은 다르게 다 번역할 수밖에 없을 텐데, 전체적인 요지가 이렇다는 흐름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뭐냐 싶으시면 꼭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에 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